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BMW의 5시리즈 530i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BMW 530i는 1972년 처음 출시한 이후 7번의 얼굴을 변형한 그런 모델이고요. 현세대 모델은 7번째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릴이 필요할 때는 열리고 닫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참고로 i8이 0.26인데 지금 BMW 530i는 0.2입니다. 이렇게 공기 저항이 낮다 그러면 연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530i는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가솔린이고요. 1998cc, 마력수는 520i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252마력이고 토크는 35.7입니다. 최고 속도는 250km에서 제한을 두고 있고요. 가속 성능은 약 6초대 초반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션은 토크 컨버터 8단이 적용이 되고요. 연비는 약 10.4에서 11.2 사이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X드라이브 4륜이 장착된 모델로 연비가 2륜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전장은 4936mm, 휠 베이스는 2975mm로 어떻게 보면 과거의 7시리즈 휠 베이스에 버금가는 그런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전륜 245, 45, 18, 후륜에 275, 40, 18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앞쪽 팬더 옆에는 하키 스틱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익스테리어적으로도 효과를 주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서 공기 흐름이 이 뒤쪽으로 흐를 수 있게끔 기능적인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범퍼 앞쪽에서부터 냉각을 통해서 뒤쪽으로 공기 저항 흐름을 유연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후면부에서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안전적인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쟁 메이커들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스포티한 후면부를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 안쪽의 그래픽도 저는 마음에 들고요. X드라이브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고요. 디퓨저 부분을 깔끔하게 좀 지나치게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재질만 하이그로시로 가져가면서 면을 조금 살려주고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스포티함?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안정감 있는 스포티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그레이드가 있으니까 역시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작동이 굉장히 부드럽고 모터 소리가 크지 않아서 그 부분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후륜구동 차량이라서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패키징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글쎄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는 이렇게 별도의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꽤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커버링이 돼 있는 부분도 열어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공구도 넣을 수 있고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버튼을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닫는 형태를 띄고 있고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마트키도 굉장히 멋스럽게 디자인이 바뀌어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금속 재질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감도 적절하고요. 버튼으로 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손만 이렇게 살짝 가져가면,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을 가져가면 문이 이렇게 열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손만 댔을 때 반응하는 그 빠른 속도가 저는 마음에 들고요. 실내는 보시는 것처럼 공간감도 굉장히 괜찮지만 특히 이 530i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투톤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하고 브라운 계열이 이렇게 다 꾸며져 있는데 진짜 이 블랙하고 브라운의 매칭이 정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어 맵 포켓도 꼼꼼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트렁크의 오픈 버튼은 이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벤츠도 지금 이런 형상을 띠고 있는데 안쪽으로 좀 큰 물병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각도를 틀고요. 그 다음에 이 맵 포켓을 크게 가져가는 게 전반적인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올 오토로 윈도우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금 작은 듯 하지만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과거에는 시트 쪽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 현세대에는 이렇게 문 쪽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2개까지 메모리 할 수 있고요. BMW가 이전 세대들까지는 도어락 언락이 그 에어벤트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도어 이너 캐치 옆쪽으로 옮겨진 부분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달은 지금 스포츠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고무랑 금속 재질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풋레스트가 조금 좀 넓적하게 잘 자리 잡고 있어서 각도도 편했고요. 크기도 저는 적정했다라고 봅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이 직전 세대부터 적용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넷을 열 때 이걸 한 번 당기고 두 번 당기면 본넷에서 별도의 레버를 잡지 않아도 열리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BMW 오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이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뭐 지갑을 넣으셔도 되고 영수증이라든가 주유소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제법 깊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히든 공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명 스위치는 지금 로터리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틸트랑 텔레스코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으로 작동이 되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BMW가 약간 좀 그립을 도톰하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아무튼 저한테는 너무 그립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어백을 가죽으로 잘 감싸주고 있어서 저 부분은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i8이 처음에 나왔을 때 또는 BMW가 모터쇼마다 컨셉트카를 출시를 했을 때의 그 스티어링, 그 느낌을 양산차에서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형상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 질감 너무 좋고요. 헤드레스트도 참 머리를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쿠션감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시트 안장 길이 조절, 물론 뭐 수동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길이 조절까지도 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에 도움이 분명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그렇게 체구가 큰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트백에서 날개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조여주는 요 느낌은 참 좋았는데 안장에 이 양쪽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 체형에는 약간 좀 골반을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한테는 맞지는 않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탑승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시동은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시야에 잘 들어오고 조작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토 스탑 앤 고는 그 아래쪽에 정리가 돼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다운사이징이 진행이 되면서 6기통 3리터 엔진을 4기통 2리터로 2리터 터보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터보 엔진들이 굉장히 좀 시끄럽고 좀 진동도 있는 편인데요. 지금 BMW는 경쟁 차량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클러스터는 2실린더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테두리 부분에 약간 아날로그틱한 감성들을 주고 있어서 조금 더 특색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티어링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거리 조절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도 역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컨트롤들이 자리 잡고 있고 우측으로는 인포테인먼트랑 음성인식 그리고 전화에 관련된 기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특색적인 부분이 바로 요 스티어링 열선 작동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누르게 되면 활성화되고 한번 더 누르게 되면 비활성화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운전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이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금방 꺼집니다. 저 내용이 꺼지기 때문에 물론 뭐 잡고 있을 때 따뜻하면 작동이 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꺼져 있구나를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뭔가 좀 워닝을 줄 수 있게끔 조그마하게 라이트를 하나 추가해 줬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운전에 거슬리면 안 되겠죠.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BMW가 굉장히 앞서서 시장을 선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로팅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아마 BMW에서 가장 먼저 물론 그 전에도 다른 메이커들도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유행시키는 데는 BMW가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있고 시장을 리드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전 세대 것을 계속 계승하다 보니까 글쎄요, 경쟁 차량인 벤츠의 파격적인 디자인에 조금 열세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260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이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그로시 재질을 조금 줄여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이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는데 친한 포르쉐를 타고 있는 친한 지인 형님이 이 소리를 지적하고 나서부터는 저도 괜히 이 소리가 조금 거슬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의 주요 기능들은 길게 자리를 배치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공조장치의 컨트롤들이 역시 길게 수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고 조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넓고
배열을 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정감마저 느껴질 정도로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공조장치를 작동을 해봐도 그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고요. 좌우에 완전히 독립적인 온도 조절은 저는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날 정도로 굉장히 잘 작동을 해주고 있고요. 뭐 전통적으로 BMW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열선 스위치는 양쪽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가 적용이 안 된 점은 조금 아쉽네요. 차량 가격이 조금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도 요 아래쪽으로 바로 자리 잡고 있고요. 컵홀더는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거잭이 있는데 제가 이건 지금 촬영을 해서 빼둔 상태고, 전반적으로 이 포인트를 커버링 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커버링 재질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전자식 기어 노브는 저는 BMW를 가장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손에도 잘 잡히고, 뒤쪽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 보이는 쪽에는 플라스틱으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립감이 그러니까 손목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기어 변속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자세디어 장치는 여기서 켜고 끌 수 있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킹 센서에 관련된 스위치, 그 다음에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이 됩니다. 아이드라이브도 역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인포테인먼트 패널, 플로팅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선도한 대표적인 BMW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편리해졌고요. 심지어 이 위쪽에서 손으로 써가지고 인식을 시킬 수 있고, 지금 이 해당 차량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지만 제스처 컨트롤도 적용이 돼 있는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BMW가 전자 기능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레스트는 위치도 적당하고 재질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벤츠랑 거의 같아졌죠. 양쪽으로 갈라지는 형태를 띠고 있고, 여전히 안쪽의 공간은 BMW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공간에, 제가 갖고 있던 260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공간에서 정말 좋아지긴 했지만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 같은 거 꼼꼼하게 갖춰진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USB하고 12V 파워 아울렛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커버링 하나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센터 페시아가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보통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을 이루게 되는 형태인데, 아래쪽으로 완만하게 위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오히려 위쪽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승자가 느끼는 어떤 안정감은 좀 배가 되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간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고요. 안쪽 공간이 조금 깊기는 한데요. 글쎄요, 각도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여기를 파둬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끔 해둔 것 같고요. 깔끔하게 벨벳이랑 스펀지를 혼합된 이런 재질로 마무리 해준 점은 역시 BMW의 꼼꼼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네, 뒷좌석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수동으로 선쉐이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듭니다. 유리는 두께도 적당하고 끝까지 내려오는 형태를 띠고 있네요.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는 공간감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트백 각도가 약간 서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른 자세로 장거리를 가게 되면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조금 푹신한 느낌?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헤드룸은 보시는 것보다 앉았을 때는 생각보다 좋은 공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으로 가는 배기라인이나 구동축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턱이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앉게 되면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ISO 픽스 꼼꼼하게 커버링까지 잘 갖추고 있고요. 앉았을 때의 느낌은 레그룸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휠베이스가 거의 3m에 가깝습니다. 2m 90을 넘기 때문에 레그룸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앉았을 때의 이 안장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면서 잘 받쳐주는 편이라서 엉덩이가 굉장히 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에어벤트는 2개 갖추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열선 스위치 3단으로 각각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2개가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는 이 수납 공간은 위쪽은 글쎄요 좀 너무 낮아서 뭔가 보관하기는 어렵지만 아래쪽은 스마트폰 하나 정도는 이렇게 손이 들어갈 정도로 깊숙하게 잘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이 있는데요. 커버링을 해주시거나 USB로 대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실내 느낌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아무래도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츠도 마찬가지지만 이상하게 독일 계열 차량들이 아웃사이드 미러가 좀 작습니다. 다행히 관광 미러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크게 가져가면 어떨까 싶네요. 보통 앰비언트 라이트 하면은 BMW보다는 벤츠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BMW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컬러 선택이라든가 라인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꾸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독일 차량들이 이 앰비언트 라이트랑 야간에 실내를 은은하게 만들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이 분야가 굉장히 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BMW 530i 엑스드라이브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제가 시승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100% 시내 주행, 그것도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을 했을 때에는 약 6.5에서 7.2 정도 사이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시내 주행, 그냥 뭐 가다서다 막히는 정도, 출퇴근 시간만큼 극도로 정체가 심한 구간이 아니라면 8.5에서 9.5 사이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솔린 모델이고 4륜구동에서 이 정도의 연비라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단 미션 덕분일까요? 과거 6기통 모델에서는 굉장히 실키한 느낌이 고속 주행에서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근데 시내 주행에서는 BMW가 가속 페달 밟았을 때 뿅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이 그나마 벤츠보다 낫지만 아무래도 무게도 있고 6기통 엔진의 그 부드러운 반응이 직관적으로 직결돼가지고 이렇게 팡팡 튀어나가는 느낌이 조금 덜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터보 모델이라서 터보렉 때문에 약간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게 이렇게 팍팍 나가주는 느낌이 중형 세단이 아니고 준중형을 타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저는 마음에 드네요. 시내 주행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거나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처럼 앞에서 급정거를 하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감속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굉장히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완전히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을 할 때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에서 경쟁 차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느냐. 역시 뭐 기술력 하면 BMW가 뒤처지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좀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다. 현 세대 모델에 와서도 BMW만의 그 특유의 스포티한 느낌은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5링크 같은 경우는 그 링크마다 적용되는 고무 부싱들의 타이트한 느낌이 다른 메이커들에 비해서는 좀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예전에 그 기억을 밀어비춰보아 260 때는 부싱들이 다른 메이커들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버텨주지만 내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서 뭐 한 3년 4년 정도 한 6, 7만 킬로 이상 타게 되면 그런 부싱들을 다 교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도 있습니다. 뭐 그만큼 승차감에서 또는 운전에서의 재미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리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차량 자체가 그렇게 싼 차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4년 정도 보유하셨다가 중간에 좀 목돈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지비나 메인테넌스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은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4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지만 2리터입니다. 가속감이 과거 실키6, 자이로키 실키6에 절대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이렇게 달려보면서 소음 진동을 느껴본다면 바닥에서의 소음도 상당히 절제가 잘 돼 있고 풍절음, 과거에 비해서 특히 풍절음을 이 정도면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차단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츠나 BMW, 아우디 이 세 가지 모델의 특징이 풍절음을 상당히 잘 제어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BMW는 공기저항계수도 상당히 낮춰놨기 때문에 가뜩이나 좋은 어떤 풍절음에 대한 대책들도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엑스드라이브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코너에서도 BMW의 역동성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운전의 재미를 조금 더 더해주는 그런 느낌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어서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엑스드라이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비용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긴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기왕 BMW 5 시리즈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저는 엑스드라이브 한번 적극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제로백이 약 6초대로 알려져 있는데 6초 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테스트해봐도 7초 안쪽으로는 무조건 들어오고요. 그런 점들은 시내에서도 그 발진 가속력이 좋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었지만, 교외, 자동차 전용도로나 교외에서 주행을 할 때도 역시 경쾌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일 것 같은데요, HUD 역시 경쟁 차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렷하고 큰 편이고 시야에 잘 들어옵니다. 앞에 전방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야에 잘 들어와서 그 부분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BMW 하면 과거부터 코너링이었는데요, 지금 세대에 와서도 그런 어떤 전통은 충분히 계승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아우디나 벤츠에 비해서 타이트한 코너링은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더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데 한몫 단단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듭니다. 스트로크가 짧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글쎄요, 좀 편안한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넘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약간 텐션이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서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의 BMW는 이 클러스터가 위쪽으로 거의 이렇게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운전자가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각도,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은 지금은 조금 편안한 위치로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트 포지션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약간 높게 세팅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뭐 약간 낮춰져서 조금 더 시야가 편안하고 덕분에 전방 시야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패들 시프트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뭐 한 두세 단계 낮춰서 킥다운을 해봤을 때의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8단 기어는 생각보다 조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서 전체적인 기어 단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질감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브레이크 성능은 전반적으로 담력이 좋은 편입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은 극 초반에 살짝 이렇게 밟았을 때 탁 달라붙는 그 느낌이 전 세대에 비해서도 저는 굉장히 좀 보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브레이크 성능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특히나 극 초반에 그 탁 하고 달라붙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의 안정감도 높은 편이지만, 똑같이 달리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배기음이 우렁차거나 뭔가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모를 정도로 전체적으로 차량의 느낌은 이 차는 스포츠 세단이구나 하는 느낌을 운전자가 받게 됩니다. 뭐 전부 다가 영향을 주겠죠. 어떤 핸들링, 엔진의 반응, 미션의 반응,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시야에서 전해지는, 시각적으로 전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해줍니다. 지금 며칠 동안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M 스포츠 패키지에서 M 핸들, 그러니까 지금 요 형태의 핸들 말고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돼가지고 돼 있는 그 스포츠 핸들이 적용이 됐으면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확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530i를 구매하실 분들은 벤츠 E클래스 2300이나 아우디 A6는 지금 최근에 판매가 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벤츠 2300하고 많이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논한다면 저는 BMW 쪽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같은 2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지만 미션하고의 매칭이 저는 BMW 쪽
쪽에서 조금 더 역동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역동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마일드한 느낌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변속 충격도 크지 않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민감도나 반자율 주행, 조향 보조의 민감도 역시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최근의 추세를 보면 뭐 거의 벤츠 E클래스의 압승이라고, 판매량을 봤을 때 압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정말 파격적인, 그리고 시장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디자인을 안팎으로 벤츠가 선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BMW 지금의 디자인이 나쁘진 않지만 글쎄요, 너무 그 BMW스러운 모습을 고수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바라건대 요 다음 모델에서는 벤츠의 그것처럼, 벤츠의 파격적인 내외관 디자인처럼 BMW에서도 정말 다시 태어나는 어떤 파격적인 디자인의, 내외관 디자인의 5 시리즈가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보다는 아무래도 그 브랜드 네임 밸류나 어떤 디자인을 놓고서는 고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운전의 재미 또는 뭐 드라이빙 퍼포먼스라고 논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BMW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구입을 하신 분들한테는 꼭 두 대를 다 시승해 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전 디자인이라든가 편의성, 그리고 브랜드의 네임밸류를 감안을 하신다면은 아마 벤츠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의 제로백은 6초대인데요. 지금처럼 킥다운을 해보면 뭐 일반인이 했을 때는 한 7초대 정도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4기통 엔진의 발진 가속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제가 공도기 때문에 좀 대시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마음 먹고 대시를 하게 되면은 뭐 6초 중반까지는 어렵지 않게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BMW는 아마 후리온 5링크를 적용한 서스펜션 중에서는 가장 역동적이고 어떤 쫀득한 느낌의 승차감을 잘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쪽에 WC1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지만 후리온 5링크는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시더라도 반복되는 코너링이나 와인딩 로드를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해 보시면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이나 느낌이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실시한 엘크 테스트, 그러니까 차선에 이탈을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 능력을 봤을 때에도 BMW 5 시리즈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쟁 차종들인 뭐 독일 3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차선 회피 능력, 장애물 회피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차선 회피나 장애물 회피는 단순하게 어떤 서스펜션의 셋업도 중요하지만 전자 제어 장비들, 그러니까 자세 제어 장비들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유연하게 발휘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량의 완성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테스트인데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순간적으로 핸들을 좌우로 돌려보거나 앞에 장애물이 나왔을 때 확 그 핸들을 과감하게 한번 반대쪽으로 돌려보면 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라는 게 평상시에 편하고 부드럽고 안락한 느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정말 위급시에 뭔가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안전성만큼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BMW 530i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본격 스포츠 세단이라고 말하긴 좀 못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킥다운을 했을 때 이런 느낌들, 이런 반응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뒤쪽에 배기를 조금 더 뭐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쓰더라도 조금 더 재미있게 가져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로 시프트 다운을 하고 킥다운을 했을 때의 그 반응은 뭐 이 정도면은 글쎄요, 웬만한 스포츠 세단과 비슷하게 근접할 정도로 아주 뭐 다이나믹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평균 연비는 지금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정속 주행을 했을 때에는 저는 13.4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4기통이고 8단 미션이 달려 있어서 조금 더 연비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뭐 요 정도인 것 같고요. 반면에 조금 스포티한 드라이빙, 좀 차량을 달렸을 때도 연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정속 주행에서는 연비가 조금 더 좋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차를 좀 마음껏 몰아붙여 봤을 때는 이 정도 달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나쁘지 않은 연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BMW 530i 엑스드라이브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